2025학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화학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철 56g에 240J의 열에너지를 가하였더니 온도가 25도씨에서 40도씨로 상승하였다. 철의 비열은? 이라고 한다면 이용하는 식은 Q는 CM 델타 T를 이용해서 Q가 반응 열을 의미하고요. C 비열, M 질량, 델타 T 온도 변화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주의할 거는 이런 문제에서 단위 꼭 확인해 주십사. 단위. 누구 중심으로 단위를 맞추는 게 그나마 편하냐라고 하면 비열 중심으로 단위를 맞춰주시는 게 좋죠. 여기서는 Q를 구하라, 아니 비열 C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그냥 식을 바꾸시면 델타 T분의 Q 질량 56 온도 40 빼기 25 그러니까 15도 15 차이 나죠. 주어진 열은 420 요거를 정리하시라. 정리하면 56 곱하기 15인가요? 15 그 다음에 420 이걸로 정리하면 5로 한번 해보시면 5, 3, 15 5, 8에 40 그 다음에 5, 4, 20 4로 갈까요? 4, 1은 4 4, 4, 16 4, 1은 4 4, 4, 16 그 다음에 4, 2, 8 4, 1은 4 뭐 이렇게 가네요. 요거하고 또 지워지나요? 그러면 남은 거 정리하면 14분의 7 2분의 1 0.5 이렇게 마무리. 답은 2번. 2번. 이주기 원소인 붕소, 탄소, 질소, 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보기를 살펴왔더니 주기적인 성질이죠.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본다면 이 주기에 붕, 탄, 질, 산, 즉 가로 라인에 이렇게 있다. 질산 이렇게 가로 라인에 있고요. 원자 반지름은이요. 원자 반지름은이죠. 원자 반지름은 왼쪽으로 갈수록 컸어. 왼쪽으로 갈수록 크다. 이유는 원자과 전자의 위치는 유효 핵 전하가 작아서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 그러므로 원자 반지름은 이런 부등호. 다음에 전기 음성도.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정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크다. 그러므로 부등호는 이렇게 가야겠죠. 다음에 원자과 전자의 위치는 유효 핵전하. 유효 핵전하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크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크다. 오른쪽이 크다. 그 다음에 1차 이온화 에너지제의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오른쪽 갈수록 크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 정확하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런 변화가 그려지죠. 이렇게. 그래서 예외는 있었어요. 즉 13족 붕소와 16족 산소에서 꺾이는. 그리고 여기 한번 써볼까요? 탄소가 여기 있나요? 질소가 여기. 붕탄 질산 이렇게. 그러면 가장 큰 거는 그러면 질소가 1, 그 다음에 산소가 2, 그 다음에 탄소가 3, 그 다음에 붕소가 4 이런 순서. 그래서 그냥 오른쪽 붕탄 질산 그냥 이렇게 가면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겠네요. 맞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순서 1, 2, 3, 4 맞네요. 그러면 답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요것만 틀렸네요. 3번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전자 배치라고 하면 전자 배치
라고 하면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존재할 수 있다면 바닥인가 들뜬인가 이렇게죠. 그래서 전자배치는 바닥, 들뜬, 존재할 수 없다 해서 바닥에 해당하는 것은 이었고요. 바닥은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1s2, 2s2, 2p6, 3s2, 3p6, 4s2, 3d10 요 순서로 쌓여야 되죠. 요 순서로 채워가야 하더라. 채워가야 하고요. 이때 여기부터 이쪽까지는 비활성 기체 18 아르곤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묶었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었죠. 예외는 24 크롬과 그 다음에 29 구리. 구리는 크롬은 4s2 20, 3d4 24.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다음에 4s2 20, 3d9 29. 요게 아닌, 이게 아닌 바닥은 4s1, 3d5, 4s1, 3d10. 그래서 이쪽을 다 채우는 쪽으로 갔었죠. 요거를 이제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여기가 빠졌네요. 4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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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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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철 26, 그러면 여기 20, 26. 아연 30, 20, 10, 30 끝났고요. 구리 29, 구리 29, 29일 듯 하나 구리는 예외였기 때문에 4S1, 3D10으로. 그 다음 여기도 4S2, 3D4 이게 아닌 요게 맞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했죠. 전형적인 내용이에요. 전형적으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4번 0.1몰 황산 10ml를 완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소나트륨의 부피는 이죠. 완전 중화가 됐다라는 뜻은 H2 반응에 참여한 요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수는 같다였고요. 몰농도에서 몰수에는 몰수로 갈까요? 몰수는 MV. 이때 요 부분이 몰농도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부피였죠. 부피는 이제 리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하나 더 들어가죠. N. 그래서 가스. 그래서 몇 가냐? 산에는 가스가 있기 때문에 NMV로 들어가더라. 그러면 여기는 농도가 0.1, 부피가 1000분의 10리터. 그 다음에 여기도 농도는 0.1, 부피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근데 누구도 넣어줘라? 가스를 넣어줘라. 1몰 들어있죠? 1몰당 1가. 1몰당 2몰 들어있죠? 2가. 요거를 계산해 주십사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여기 밀리리터죠? 아이고 1000분의 요거 밀리리터니까 양쪽 1000. 그래서 어차피 부피가 밀리리터로 같으면 1000 안 들어가도 되지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0.1, 0.1 지워지니까 X는 20ml로 바로 나오더라. 5번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화합물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이요. 주어진 것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 주어졌죠. 질량비. 질량비가 72. 72 대 12 대 96. 간단하게 나눠볼 수가 있다. 6, 1은 6. 6으로 가볼까요? 6이 12. 6일은 6. 6이 12. 6일은 6. 6, 6에 36.
또 2로 지워지죠. 2, 6, 12, 1은 2, 2, 8에 16. 그래서 어느 걸로 쓰셔도 상관은 없으나 숫자가 작은 게 계산이 편하죠. 그 다음에 질량비를 원자량비로 나누면 원자 몰수비, 즉 개수비가 나오게 되고요. 이 개수비를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6 나누기 탄소 원자량 12, 1 나누기 수소 원자량 1, 8 나누기 산소 원자량 16 해주시면 2분의 1대 1대 2분의 1이 돼서 1대 2대 1. 즉 CH2O다. 1대 2대 1로 결합한 물질이다. 그럼 여기서 1대 2대 1인 게 있나요? 1대 4대 1. 1대 3대 1, 이건 1대 3대 1, 1대 4대 1, 3대 8대 1, 6이니까 1대 2대 1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대 2대 1로 결합한 게 있는가? 요거 찾는 문제. 6번 분자의 기하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려봐야 알죠. 딱 보고 이제 다 외워주셨어야 하는데 왜냐면 대표유형이거든요. 얘가 이제 대표적인 얘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얘가 나왔을 때는 그려보셔야 하지만 요거는 이제 바로 나올 수 있어야 시간상 좀 유리하겠죠. 제노는 그려보시면 제노는 18쪽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8개가 있고 그 중에 2개는 F랑 결합하는데 쓰였고요. 그럼 이제 6개가 남나요? 그럼 6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은 이렇게 5쌍이 있고 그 중에 3개가 비공유, 2개가 공유죠. 그러면 중심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은 전자쌍 5개면 삼각 쌍뿔형에 수평 방향으로 비공유 들어가고 수직 방향으로 F 들어가서 우리는 선형이다 이렇게 썼던 거. 그래서 직선형 맞고요. 그 다음에 황 16쪽 산소 밑에 있고 원자과 전자 쪽 맨 바깥 껍질 전자 6개가 다 플로린과 공유 결합을 했다. 그리고 중심원자 주변에 공유전자 쌍만 6개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분자 구조는 6개가 요런 위치죠. 수평 방향으로는 평면 4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런 모양 우리는 팔면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팔면체 맞다. 그 다음에 또 항이네요. 원자과 전자가 6개, 6개 중에 4개는 공유 결합했고요. 그러면 2개가 남았는데요.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 5개. 5개면 기본 구조는 삼각 쌍뿔형의 위치였고요. 그 다음에 4개를 채우죠. 수평 방향으로 먼저 2개 채우고 수직 방향으로 2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채우게 되죠. 그러면 요 구조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시소형, 그래서 시소형의 대표적인 예로 배웠었어요. 그래서 시소형. 또 제논 나왔네요. 제논. 맨 바깥 껍질이 8개가 있는데 4개는 공유 결합에 쓰고 남는 4개는 비공유 두 쌍을 형성해서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6개. 6개의 기본 위치는 요 위치죠. 정팔면체 위치. 그랬을 때 F가 위치하고 비공유가 이렇게 위치한 형태. 그러므로 모양은 평면 사각이 되더라. 그래서 빠르게 한번 그려봤어요. 7번 다음은 양이온 AB 및 음이온 X로 이루어진 페로브스카이트의 단위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페로브스카이트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단위세포고요. 단위세포 속에 입자수 B.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 B가 실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수 B를 한번 구해보시면 A 대 B 대 X. A는 입체 중심에 하나 딱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요게 되나요? 꼭지점에 위치하는 거죠. 꼭지점은 다른 단위세포들하고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 가진 거 고려하면 8분의 1의 위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지점에 8분의 1 위치인데 8개가 있고요. X는 지금 모서리 방향에 있죠. 모서리 4방향에 있고 위모서리 4개, 아래모서리 4개니까 12개가 모서리 방향에 있고 모서리는 4분의 1이 단위세포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모서리 12. 그러므로 1대 1대 3 요 비율로 결합돼 있더라. 요렇게 표시한 거 1대 1대 3, 1대 1대 6, 2대 1대 3, 8대 1대 12가 되는 거죠. 1대 1대 3. 그래서 답은 1번. 8번 2리터 용기에서 H2 0.01몰, I2 0.03몰, 그 다음 HI 0.02몰로 이 다음 반응을 시작할 때 반응 지수는요. 반응 지수는 평형상수식 K죠. 평형상수식 K는 반응물의 농도 곱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의 농도 곱인데 개수는 지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것이 평형상수식인데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평형 농도를 집어넣는가. 평형 농도를 집어넣었을 때가 이제 평형상수가 되는 거고요. 현재 농도를 집어넣으면 우리는 이 값은 Q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K와 Q 평형상수와 반응지수로 이용해서 우리가 반응의 진행 방향, 정반응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 반응은 역반응으로 진행할 것인가 라는 진행 방향을 예측하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몰농도를 집어넣으셔야 되니까 몰수 HI가 0.02, H2가 0.01, I2가 0.04 고요. 몰농도는 부피죠. 2리터, 2리터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2리터 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좀 더 풀어볼까요? 2분의 0.01, 2분의 0.04. 그 다음 이것도 풀어보죠. 2분의 0.02, 2분의 0.02 이렇게. 풀어서 쓰면 다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아래쪽이 2, 이렇게 주어서 위쪽이 2, 그러므로 2분의 2가 돼서 답은 1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고 넘어가죠. 9번 300켈빈에서 다음 반응에 자유에너지는 이죠. 자유에너지는 그러고서는 엔탈피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가 나와져 있죠. 이때 이용하는 식도 생각해 주셔야 되면 이렇게 델타 H, T, 델타 S 이 식을 집어넣는 거고 지금 이렇게 표준 상태면 똑같이 표준 상태로. 단, 또 뭐는 반드시 확인하자. 단위는 확인합시다. 그래서 단위 확인. 특히 일반적으로 보시면 엔탈피 변화는 킬로줄로,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변화는 줄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킬로줄이나 줄로 맞춰야 되는데 정답을 킬로줄 단위로 줬으니까 얘를 킬로줄로 맞추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30 빼기 온도 300 곱하기 420 이게 줄이니까 킬로줄이면 10의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주시죠.
요 부분을 좀 붙이시면 3 곱하기 42 곱하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10의 3 곱하기 10의 3 아이고 마이너스. 그러므로 요렇게가 사라지게 돼요. 즉 혹시 올라서 여기 이제 10의 3이면 요거는 곱하기 10의 3분의 1 요거 요 시기에서 지워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130 빼기 3 곱하기 42, 3 곱하기 42를 해주시면 3이 6, 3, 4, 12. 그래서 D가 126. 계산을 끝내면 4만 남죠. 4kg 줄 이렇게 마무리. 혹시 지수 계산 약하신 분 위해서 한번 더 갈까요? 여기 요거가 3 곱하기 10의 2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42 곱하기 10. 그 다음에 요거 곱해줘서 10의 3으로 바꾼 거예요. 10번 25도씨에서 측정한 수용액의 수소연 농도가 1 곱하기 10은 10일 때 이 용액의 pOH는 수소연 농도가 1 곱하기 11-10이다. 그렇다면 pH는 마이너스 로고 11-12니까 10 이렇게. 그렇다면 25도씨에서는 pH와 pOH 이 둘의 합은 14죠. 그러므로 pOH는 14 빼기 10에서 4. 다분히 25도씨다라는 건 pH 더하기 pOH는 14다라는 힌트. 그러므로 pOH는 14-pH 요식을 이용한 거세요. 11번 20도씨에서 비휘발성 비전해질 A 0.5몰이 물 4.95몰에 녹아있는 이상 용액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그러니까 물의 증기압력이죠. 물의 증기압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용액의 증기압력은 이 용액의 증기압력은 이라고 해주시는 게 보다 좀 타당하지 않을까. 현재는 이제 그 물속에서 물만의 증기압력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증기압력,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물의 몰 분율. 이게 이제 용액의 증기압력을 의미해요. 용액의 증기압력. 여기서 말하면 물만의 증기압력.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물의 증기압력.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물의 몰 분율.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서 물의 증기압력이 20이 있고요. 물의 몰 분율은 전체 용액의 몰 분율이 몰의 몰수가 전체 몰수가 0.05 더하기 4.95 분의 물은 4.95 이만큼 차지하죠. 물의 몰 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용액 내에서 물의 몰수를 의미해요. 그 식이 이제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를 보니까 5 정리하면 20 곱하기 5분의 4.95.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지어질까? 4. 그럼 요거 더해야 되네요. 근데 숫자 차이가 별로 없죠.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 에다가 4를 곱해 주시면 5, 4, 20, 4, 9,
36에다가 해주니까 38, 4, 4, 16, 19. 그래서 19.8. 12. 사이클로헥세인과 벤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이클로헥세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벤젠은 이렇게 생겼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더라.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사이클로헥세인은 이렇게 뒤틀렸었고요. 뒤틀린 구조, 의자형, 배형 이렇게 짝짝 안 맞죠? 이때 요거를 의자형, 배형이라고 이제 했고요. 의자형이 보다 더 에너지상으로 안정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입체가 돼요. 요 말은 구조가 입체다. 다음에 평면 육각이었어. 평면 육각이다, 즉 평면이다. 왜 뒤틀렸는가? 결합각. 이렇게 해서 결합각을 109.5도 맞추려고 뒤틀린 거고요. 평면이에요. 결합각은 여기 수소가 있겠죠. 결합각은 120도고요. 시그마 결합이 하나, 둘, 셋인 120도 sp2 혼성이라면 시그마 결합이 4개가 있지요. 그래서 혼성은 sp3로 되어 있고요. 모두 단일 결합이므로 포화, 탄화수소.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그대로 단일 결합과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교대로 존재하는 게 아닌 그냥 퍼진 1.5 결합이었죠. 그래서 모두 1.5 결합 형태로 있는 단일 결합은 아니죠. 불포하고요. 공통점은 있네요. 둘 다 고리형 탄화수소다 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대로 가시면 벤젠은 평면 구조다. 맞고 벤젠에서 탄소의 혼성 오비탈은 sp2이다. 아마 이제 보기는 sp3로 돼 있어서 sp2다. 그래서 오답일 거예요. 사이클로헥센의 결합각은 109.5도고요. 사이클로헥세인은 포화 탄화수소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13번 강철 용기에서 강철 용기 그러면 부피 변화는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철 용기다. 부피 변화는 없을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A에서 B로 가는 반응은 반응물 A에 대해서 2차 반응이고 온도 K에서 속도 상수는 0.05이다. K 척의 농도가 0.1 몰 농도일 때 200초에서 A 농도는 이요. 이때 순서는 반으로 주는데 시간, 반감기를 우선 구해보죠. 반감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0차 반응의 반감기는 2K분의 A 농도, 그 다음에 1차 반응의 반감기는 K분의 ln이, 그 다음에 2차 반응의 반감기는 KA0분의 1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겠다. 이 반응은 2차 반응이다 라고 했죠. 2차 반응이다 라고 했으니까 반감기는 KA0분의 1이다 라는 걸 준 거죠. 그러면 반감기가 KA0, K가 속도 상수 0.05, 0.05. 그 다음에 초기 농도가 0.1, 0.1분의 1 이런 뜻? 그러면 이거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와 계산이 0.005죠. 그냥 0.005로 갈까요? 0.1이니까 하나 가서 0.005 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5분의
하나, 둘, 셋. 이렇게 가겠죠. 그러므로 200. 또는 뭐 지수 계산이 편하신 분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5 곱하기 10의 3, 5분의 1000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반감기는 20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했어요. 반감기 처음량이 반으로 주는 시기가 200이에요. 근데 200초 딱 반감기네요. 그러므로 처음 농도의 반으로 줄겠다. 처음 농도의 반, 처음 농도가 0.1, 이게 처음 농도죠. 여기에 2분의 1이 되겠다. 그러면 2분의 0.1, 그러므로 20분의 1. 2분의 0.1, 20분의 1 이렇게 마무리. 14. 다음 주 계산 결과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Na2CO3는 이온화되는 물질이고요. 이온화되면 Na 플러스 CO3 마이너스. 즉 1몰이 이온화되면 2몰과 1몰이 생성되더라. 1몰 없어지고 총 3몰이 생기는 반응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2몰이면은 곱하기 3에서 6몰이 생성되겠다. 1몰이 없어지면 3몰이니까 2몰이면 6몰이겠죠. 그 다음에 101g KNO3 1몰의 질량은 K가 39, N이 14, O가 16 곱하기 3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39에다 14를 더하면 여기가 3, 5, 53 그다음에 요거 곱하면 48이죠. 48을 해주시면 1, 10, 101 1몰이 101g이구나. 1몰이 101g. 그럼 질량이 나왔고요. 1몰의 질량 101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죠. 그래서 101g 나누기 101 했더니 1몰이 나오더라. 근데 총 원자수는 이에요. KNO3. 1몰당 얘 1몰이 있다라면 1몰은 얘 1몰과 조금 칸수가 KNO3. 즉 1몰이 있다 그러면 1몰 안에는 요거 1몰 있는 거고요. 요것도 1몰 있는 거고요. 요거는 3몰 있는 거죠. 1몰 안에. 그러면 총 5몰이 있는 거예요. 1몰 안에. 근데 현재 몇 몰 있어요? 1몰 있죠? 그러므로 5몰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긴 그냥 5몰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N2 반응이 나오겠네. N2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생기는 반응. 하버 보수법이라고 하죠. 꼭 외워야 되는 반응. 1대 3대 2 외워야 되나요? 네, 외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2몰이 있고요. 3몰이 있어요. 1대 3대 2이므로 1몰 반응하고 3몰 반응하고 2몰이 생기는 반응. 반응 후 1몰 남고 0이죠. 0이 되고 2몰이 생기는 반응. 생성된 N2는 암모니아는 2몰, 그러므로 여기는 2몰. 그럼 몰수는 6몰, 5몰, 2몰 이 순서가 되니까 크기가 큰 것부터 가, 나, 다. 그래서 답이 1번. 3D, XY 오비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각 운동량 양자수 L은 이렇게 되어 있죠. L은 2다 3dx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게 주 양자수 N은 3. 그 다음에 D 모양이죠. L은 2. 확인해 볼까요? L은 0이 S, L은 2가 P, L은 3이 F였죠. 그래서 D가 2, 모양을 나타내는 2. 그 다음에 XY는 자기 양자수 이렇게 돼서 D가 2일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가지 수 중에 하나를 갖겠다. 이런 의미. 그래서 각 운동량 양자수 또는 방위 양자수, 각 운동량 양자수 또는 부양자수가 되고요. 요거로 다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는 각 운동량 양자수 즉 마디수이기도 해요. 각 운동량 양자수는 2다. 방금 정리해서 맞고요. 4개의 로브가 이렇게 이제 공간이 축에 따라 배양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XY라는 건 X와 Y축이 있을 때 요 X와 Y 평면에 이게 있는 거고요. 4개의 로브가 이렇게 있어요. 평면에. 축에 있는 건 아니고 축에 따라서 축과 축을 따라서 라는 거는 XY가 이제 공간, 로브가 이렇게 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있다라는 게 니은이 설명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있지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래서 오비탈이 X제곱 Y제곱이면 맞는 거예요. D, X제곱 Y제곱. 근데 DXY 평면에 존재하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틀리고요. 마디는 그러면 확률 공간이 0인 곳은 이 되지요. 즉 요렇게 존재하니까 요 축, 그 다음에 요 축, 요쪽 축과 요쪽 축에서는 존재 확률이 0이에요. 그래서 존재 확률이 마디면은 2개다. 요 축 없는 거 보이시죠? 요 공간, 그 다음에 요 축, 요 사이 축에서는 없다. 마디가 그래서 2개. 그래서 각 운동량이라는 값 자체, 각 운동량 양자수가 마디수를 의미하더라. 여기서의 마디는 이제 각마디예요. 각마디. 각마디는 핵을 포함해서 핵을 포함해서 0인 곳 중심을. 다음에 16. 다음은 이산화질소로부터 오존이 생성되는 반응 메커니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 반응물이죠. 근데 생성물의 일부가 그 다음 반응에 반응물로 쓰였죠. 이런 것을 이제 중간 과정에서 생긴 물질이 그 다음 반응에 쓰인 것을 이는 반응 중간체의 중간 생성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체 반응은 2도를 합하게 되죠. 2도를 더해 주시면 왼쪽이 NO2, O, O2, 오른쪽이 NO, O, O3로 정리가 되고요. 요거가 지워지게 되죠. 그러므로 NO2, O2, NO, O3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체는 전체 반응에는 나타나질 않게 되고요. 이때 화살표 왼쪽이 반응물, 그러므로 반응물, NO2와 O2는 반응물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오른쪽은 생성물, NO와 O3는 생성물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는 반응 중간체다 방금 했죠. 첫 번째 반응이 생기고 그 다음 반응에서 이제 반응에 쓰였어요. 그래서 반응물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고 반응 중간체. 그 다음에 전체 반응식은 더해서 표현했더니 맞았지요. 1단계에서 엔트로피는 이러면 엔트로피는 무질서죠. 얼마나 무질서해지는가, 무질서도를 의미하고요. 무질서도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커질수록 무질서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체부터는 액체보다는 기체,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무질서하다라고 하고요. 같은 기체 상태에서는 몰수가 증가할수록 더 많을수록 우리는 무질서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1단계 여기를 보시면 다 기체고요. 그 다음에 반응 전에는 1몰이 있었고요. 반응 후는 1몰에서 총 2몰이 되죠. 그래서 이 반응은 기체 몰수 증가하는 반응이야. 반응이 진행될수록 기체 몰수는 증가한다. 기체 몰수 증가할 때 우리는 무질서도도 증가한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맞다. 답은 이것도 맞는 게 대해서 4번. 17번 대기오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성비는 대리석으로 조각상을 부식시킨다. 대리석은 염기성이고 산성비는 산성이니까 일종의 중화반응에 해당을 하겠죠. 대표적인 예로서 한번 보시면 H2SO4 황산비가 대리석 CA, CO3 탄산칼슘 여기로 들어가면 CaSO4 그 다음에 H2O CO2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우리가 앙금으로 배웠고 이것도 앙금으로 배웠는데 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용해도가 얘보단 얘가 더 낮아요. 물에 더 많이 녹아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이제 점점 양이 줄죠.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이제 자동차를 공기 중에 질소가 엔진에서 타게 되죠. 고온고압 상태에서 타게 되면 연소되면 CO 일산화산소가 생기고요. 일산화질소가 생기게 되고 일산화질소는 반응성이 크지요. O2와 만나서 NO2 이런 반응으로 하게 되더라. 이때 NO2는 또 광학 반응에 있어라죠. 광학 반응, 즉 자외선에 의해서 NO와 O로 또 이렇게 분해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생기고, 이게 광학 반응이 생기고, 이때 생긴 O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산소랑 만나면 오존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스모그를 만들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빛이 자외선이 첨가되는 단계는 그랬을 때 이 단계다라는 것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성비의 원인 물질 그러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물을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NO, NO2를 의미하고 SO2, SO3를 의미하고요. 대체로 얘들은 물에 잘 녹는 편이죠. 그래서 물에 잘 녹는다. 근데 이제 얘는 잘 용해도가 작고요. 얘는 잘 용해도가 작고 나머지는 잘 녹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다. 얘 대표적으로 물에 잘 녹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부착된 촉매 변환기는 즉 자동차에서 질소가 산화돼서 NO가 되죠. 이제 요 물질이 이제 촉매 변환기에는 이제 CO가 이제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래요. 이렇게 만나서 N2와 이 CO2, 즉 공기 중에 성분 원소죠. 얘가 거의 78%, 뭐 0.03, 뭔가 0.01 정도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0.01이었나? 저기 예, 이제 이렇게 존재하겠죠. 바로 요 질소산화물을 질소로 이렇게 바뀌네요. 그럼 질소산화물을 산화시켜서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환원시켜서가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환원시켜서 질소 상태로 이렇게 배출시킨다. 이런 식. 그러므로 답은 4번. 18번 분자 오비탈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 화학종을 결합차수가 큰 거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요. 분자 오비탈을 우리가 이제 요거 중간 단계 요거 정도만 이제 외워주시라라고 했었죠. C파
라고 해서 얘는 질소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C, 파파, C. 그래서 요게 산소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반결합, 결합이고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P 오비탈의 전자수 합, 오비탈의 전자수 합으로 넣어줘라. 그래야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볼까요? B2부터. B는 오비탈이 1s2, 2s2, 2p1인 5번 원자고요. 요게 두 개가 결합했죠? 요게 두 개가 결합했어요. 이렇게 1s2, 2s2, 2p1. 그래서 P와 P는 두 개가 있죠. 질소형이고요. 질소까지는 질소형이고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분자 오비탈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게 이제 B2가 되죠. 그러면 B2는 차수 구할 때 2분의 결합궤도 함수에 들어있는 전자수, 반결합궤도에 들어있는 전자수 해주시니까 1 이렇게 구했던 거를 기억해 내주셔야 되죠. 2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 결합궤도 함수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 다음에 반궤도 함수에 들어있는 전자수예요. 다음에 여기를 반궤도 함수에 있는 전자수, 여기가 궤도 함수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리고 N2까지. 리튬부터 N2까지는 이 형태,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이 형태의 오비탈을 갖는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O, 산소는 먼저보다 8번이니까 1s, 2s2, 2p, 폭. 이런 산소가 두 개가 만났어. 2p, 폭. 그랬을 때 p 오비탈에 8개가 들어있죠. 이 8개를 여기 오비탈에 집어넣으시라. 아래부터 차곡차곡 싸움의 원리. 셋, 넷, 다섯, 여섯. 훈투기치. 두 개 남았죠. 훈투기치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데 뭐 하다가 빠졌네요. 플러스 1 하나 빼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빠지면 이 형태고요. 그렇다면 2분의 결합궤도 함수의 6개, 반결합궤도 함수의 1개. 그래서 2분의 5, 그러므로 2.5차다. 이렇게. 다음에 NO는 여기다 가볼까요? 먼저보다 8번 산소는, 그 다음에 먼저보다 7번 질소는, 그러면 P오비탈에는 7개의 전자가 들어있고요. 둘 중에 누구 걸로 할까요? 둘 다 가능은 해요. 주로 이제 N2형으로 이쪽으로 좀 많이 하는데, 7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죠?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2분의 결합궤도 함수의 6개, 반결합의 0개. 그러므로 3차. 이쪽에다 해도 상관은 없나요? 무난하지요.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사라지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3차. 그러므로 결론 내리면 3차고요. 2.5차고요. 1차가 되죠. 그래서 다음 중에서 큰 것부터 그랬으니까 3차, 2.5, 1차. 답은 4번. 첨가 중합 반응이 주된 합성법인 고분자능.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암기죠. 한번 확인해 그려볼까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하면 CH2CH2OH 에틸렌 글라이콜하고
이게 테레프탈레이트거든요. 이 둘의 조합이면 이쪽에서 H, 이쪽에서 OH가 이렇게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서 여기 O와 C가 연결된 에스터가 생기게 되죠. 에스터가 생기면서 이제 여기도 끊어지게 돼요. 요거 그냥 지워버릴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쭉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 에스터 결합이 이렇게 생기죠? 에스터. 마찬가지로 이쪽도 H가, 이쪽도 OH가. 그래서 요 V, 요 대가로 V가 반복적으로 있는 거죠. 요거를지, 요게 반복적으로, 이거 반복적으로는 중합체. 그래서 에스터가 다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폴리에스터라고도 하죠. 폴리에스터 중에 즉 에틸렌이 다수 있고 테레프탈레이가 다수 있는, 그래서 요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이제 페트병이 되는 거죠. 빠지면서 나온 두 번째, 나일론에서는 CH2 6개, NH2, H2N 있죠.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인가요? 요거하고 CH2 6개, COH, COOH 요렇게. 여기도 다이아민, 아미노기하고 카복솔기가 만나면 요것도 풀어서 그릴게요. 여기 H, 요거 H.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물로. 탈수에서 요 부분이 바로 연결되는 축합. 마찬가지로 여기도 H 하나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OH 빠지고요. 그래서 요 대가로 안쪽이 다수 결합한 중합체. 요게 이제 66 나일론이죠. 이쪽 탄소 6개. 이쪽 탄소, 어이구, 여기 4개인데. 여기 4개, 여기 4개, 2개, 2개에서 6개. 여기 6개, 66 나일론 이렇게. 그 다음에 폴리스타이렌은 CH2, CH 벤젠고리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죠. 이때 요 결합이 이중결합 중에 하나, 첨가, 이렇게 파이 결합이 끊어지죠. 끊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죠. 다수가. 그래서 요렇게 결합하는, 즉 간단한 물이 빠지면서 작용기가 만나서 빠지면서 일어나는 축합이 아닌 그냥 첨가가 되는 형태, 끊어지면서 결합하는, 그래서 요게 첨가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축합 형태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래서 나일론 그러면 요게 이제 아마이드 결합이죠. 아마이드 결합. 그래서 요거를 폴리아마이드계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폴리에스터계 또는 폴리아마이드계 요거 대표명으로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페놀 수지 네 번째. 페놀 수지는 이제 페놀이 이렇게 있죠. OH 있을 거고 옆에 이제 수소가 있을 텐데 수소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 중에 하나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폼, 알데하이드 살 끼고,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수소가 다 있을 거예요. 여기 수소 이렇게. 이번들 메타, 파라 위치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요거 H와 여기 산소와 여기 수소가 이제 물로 빠지게 돼. 이렇게 H2O로 빠지면 여기는 CH2만 남지요. 그래서 CH2 요것이 요 자리에 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H 빠진 자리에 정리해서 그리게 되면 OH 여기 CH2 그다음이 OH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결합된 형태. 이게 이제 페놀 수지가 되죠. 여기 또 이제 물이 빠졌죠. 간탄화물자 빠졌으니까 축합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축합, 첨가. 그래서 한번 이제 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풀어봤죠. 이런 문제. 그래서 넘어가고요.
마지막 20번 볼타전지와 전해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해전지는 이제 전기분해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볼타전지와 전기분해 장치가 이제 전해전지라고 해요. 우리가 전기분해로 알고 있는 이게 일종의 이제 전해전지가 되는 거고요. 볼타전지, 화학전지는 두 금속의 반응성 차이를 이용한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가는 에너지전환이 일어난다면 전기에너지는 전기를 줘서 다시 높이차를 만들죠. 화학에너지로 가는 두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한 자발적 반응이에요. 다음에는 억지로 비자발적 역반응이니까 일종의 이제 역반응에서 비자발적이 돼요. 자발적이므로 델타 자유에너지가 0보다 작다면 자유에너지 변화가 0보다 크겠죠. 즉 요게 마이너스 NEF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는 아시죠? 그랬을 때 요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려면 요 값은 플러스, 요거는 이제 값에 양수 음수가 없고요. 요것만 양음이 있는데 음수가 나오려면 여기가 플러스여야 돼요. 즉 기전력이 마찬가지로 NEF고요. 요거는 이제 부호 없어 다 양수고요. 요게 0보다 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니까 요것도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즉 기전력이 양수고요. 기전력이 음수예요. 그 다음에 전자이동이에요. 전자이동은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산화 전극에서 항상 환원 전극으로 이동해요. 요건 똑같아요. 그런데 산화전극인데 화학전지는 산화전극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반면에 전기분해는 산화전극이 플러스 극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산화전극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양극이라고 부르고요. 환원전극을 다른 말로 음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극, 이게 양극, 이게 음극. 즉, 요게 양극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음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죠? 반면에 여기는 이쪽이 양극이 되고 이쪽이 음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볼타전지는 자발적으로고요. 산화환원 맞죠? 일반적으로 오케이. 즉 산화전극에서 산화환원 썼네요. 그죠? 산화환원 내는 반응으로 일어났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갈바니 전지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지를 통칭해서 이제 갈바니 전지 대표적인 예로서는 볼타 전지가 있고요. 콕 집어서 그 다음에 다니엘 전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죠. 이때 다니엘 전지는 전해질까지 분리를 시켰다면 볼타 전지는 전해질 분리를 이제 안 시켰던 형태였었어요. 그 다음에 전해전지에서 기전력은 음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죠. 왜? 비자발적이어서 음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전해전지에서 전자는 산화전극에서 환원전극을 이용한다. 이거는 전해전지도 되고 볼타전지도 되고, 그죠? 이거는 다 똑같다. 이거는 이제 공통점이 돼요. 이거는 공통점. 하지만 산화전극이 마이너스인 거고 산화전극이 플러스인 거. 이건 또 차이점 이렇게 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요번은 기본에 충실하게 기본적인 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 문제도 옛날에 많이 활용했던 기본적이다 보니까 옛날에 많이 활용했던 문제들이 약간 이제 정리가 돼서 좀 나온 형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간단해서 시간은 좀 많이 안 걸리는 형태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